4단원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은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과서 진도는 요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운영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자, 다시 넘어갑시다. 178쪽. 178쪽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운영체제란 게 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는 뭐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 하드웨어를 갖다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컴퓨터 자원을 갖다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는 운영체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윈도우즈를 갖다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가장 익숙하고.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맥이라든지 리눅스, 유닉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에서는. 그래서 이 어떤 운영체제가 좋으냐, 운영체제를 갖다 평가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갖다 평가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응답시간입니다. 응답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입니다. 지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다가 응답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응답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운영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뢰도입니다.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오류 없이. 그 다음 네 번째 사용 가능성입니다. 사용 가능성.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여형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갖다가 한 10대 정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를 서버로 활용했을 때 10대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갖다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능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그 다음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 제공, 파일 관리, 그 다음 입출력 관리. 이것 말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관리가 있어요. 네트워크 관리. 글씨를 못 쓰죠. 원래 못 씁니다. 요 6가지를 갖다가 운영체제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프로세스 관리가 나옵니다. 프로세스 관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란 말이 참 낯설죠. 프로세스란 것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PU가 있어요. 여기 CP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HDD가 있습니다. CPU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얘는 일을 하고, 얘는 일을 하죠.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드디스크 효과는 뭐냐면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CPU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저장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CPU는 대신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짧겠죠. 보통 한 32비트, 62비트니까. 근데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CPU하고 하드디스크는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보통 뭐 얘기하는 건 뭐 1000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CPU는 맨날 일을 다 하고 놀죠.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 책상 위에 이렇게 써져 있죠. 어떻게 하면 CPU를 놀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CPU는 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놓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메인 메모리를 갖다 놓습니다. 메인 메모리를 갖다 놓습니다. 뭐 여러분들 램 그런 얘기하죠. CPU하고 메인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냐 캐시 메모리도 중간에 놓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중간에 놓습니다.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에 이제 같은 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갖다 실행을 갖다 시켰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이 전부 다 어디 있을까요? 아래 한글이 요 네 가지 계통 중에서 어디 있을까요? CPU 있을까요? 캐시에 있을까요? 메인 메모리 있을까요? 하드디스크에 있을까요? 아래 한글을 갖다 실행시키면은 아래 한글 화면이 있죠. 그것만 여기 메인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요 메인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 명령어들이 전부 다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래 한글에다가 양천고등학교라고 쳤어요. 양천고등학교 치잖아요. 이건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죠. 저장하기 전까지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양천고등학교를 치고 블록을 씌웠습니다. 진하게 하려고 해요. 진하게라는 명령어가 필요하죠. 그죠? 진하게 하는 명령어가 필요한데 그 진하게라는 명령어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진하게라는 명령어가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양천고등학교라고 치고 블록을 씌운 다음에 진하게를 갖다 명령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이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해서 캐시로 해서 CPU로 가서 일을 다 하고 다시 메인 메모리를 통해서 캐시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를 통해서 하드로 다시 저장이 가는 겁니다. 이때 하드디스크에서 진하게란 명령이 여기 메인 메모리에 탑재될 때 있죠. 요때서부터 요걸 갖다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드디스크에서 명령이 메인 메모리에 탑재될 때 있죠. 그래서 캐시까지 가겠죠. 요때서부터 그 진하게라는 명령 같이 그렇게 단위 명령을 갖다가 우리는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하드디스크에서 명령어를 갖다가 메인 메모리에 탑재될 때 그 최소 명령 단위를 갖다가 우리는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를 갖다 관리합니다. 두 번째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기억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인 메모리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인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기가, 8기가 그렇게 되죠.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할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시 회수해서 하드디스크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장치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음 파일 관리입니다. 파일이 삭제라든지 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 입출력 관리 이런 것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에서 말하는 자원 관리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PC에 관한 것이고 다음 여기 더 알아보기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OS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드로이드고 두 번째는 iOS 애플사에서 나오는 거죠. 다음 블랙베리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거죠. 이것이 거의 한 70% 가까이 쓰이죠. 70% 정도 쓰이죠.
iOS는 한 30% 정도 쓰이죠. 얘는 자기네 제품만 넣는 거죠. 삼성에서도 운영체제가 있죠. PC 운영체제가 있는데 삼성에서의 PC 운영체제는 타이젠이죠. 타이젠. 근데 타이젠이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데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운영체제로서 많이 널리 이용되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만든 어플, iOS로 만든 어플이 있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근데 타이젠으로 만든 어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힘든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 관리 필요성인데, 여러분들 이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면서 많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운영체제의 보안 패치 및 설치입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보안 패치 파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기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 보안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은행 거래를 갖다가 하시면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있죠. 시작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 맨 왼쪽에 시작 버튼 오른쪽에 보면 검색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config라고 있어요. config라고 치면은 config config라고 치면은 거기서 시작 프로그램 탭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작 프로그램 수를 갖다 제한해도 됩니다. 근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고클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거기서 시작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삭제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해야 되겠죠. 제어판 가서 또는 고클땡 프로그램에 가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좋겠죠. 다음 이거 운영체제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조각모음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침을 갖다 저장을 했어요. 요만침을 갖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또 요만치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삭제를 하죠. 얘를 갖다 삭제를 하면은 삭제했어요. 삭제한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를 하면은 여기다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즉 이것이 남는 거죠. 이것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도 교무실에 여러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을 갖다 되게 많이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더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까지 띄우는 것이 부팅이기 때문에 부팅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갖다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해 주신 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바탕화면 4번, 나머지도 다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뭘까요? 여러분,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뭘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네트워크란 건 뭐냐면은 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입니다. 정보통신망입니다. 어떤 통신망이냐면 있잖아. 컴퓨터나 정보기기를 갖다가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갖다가 보내고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바로 정보통신망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우리는 네트워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컴퓨터가 여기 있죠. 컴퓨터가 단말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랜카드가 꼽혀 있고 그다음 허브가 있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우터가 있습니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 요것이 하나의 랜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랜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랜망은 맨 마지막에 네트워크하고 다른 네트워크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양천고등학교 랜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금옥여고 랜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또 양천경찰서가 있겠죠. 여기 라우터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라우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로 가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토콜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프로토콜이란 말이 뭐냐면은 프로토콜이란 건 뭐냐면 통신하는데 하나의 통신 규약입니다. 인터넷을 갖다 할 때는 TCP/IP를 갖다 사용합니다.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갖다 사용합니다. 메일을 갖다 사용할 때는 SMTP라는 프로토콜을 갖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를 갖다 사용할 때마다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게임할 때도 또 다른 프로토콜을 갖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그 프로토콜이 다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갖다 할 때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갖다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 컴퓨터끼리 언어다. 그거 할 때, 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끼리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전송 매체입니다. 전송 매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꼬임선입니다. 꼬임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있겠고, 그 다음 광섬유기가 있겠죠.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광섬유가 제일 좋겠죠. 이것이 제일 좋겠죠.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리피터 있잖아요. 리피터를 갖다 달아주는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우리가 랜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꼬임선을 갖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랜망 사용할 때 쓰이는 것이고,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나가면 동축 케이블 쓰이고, 그 다음에 광섬유 이렇게 사용합니다. 꼬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실에 전부 다 꼬임선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꼬임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Mbps 정도까지 나옵니다. 비트 퍼 세컨드죠. bps 100Mbps까지 속도가. 그 다음 동축 케이블은 한 500Mbps 나옵니다. 거리는 한 10km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같은 경우는 2GBps 나옵니다. 거리는 한 100km까지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이제 중간에 이제 증폭기가 필요한 거리까지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있죠? 집에서 게임하는 거하고 PC방에서 게임하는 거하고 틀리죠? 왜 그러냐? PC방은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게임을 어디서 해야 된다?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접속 장치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접속 장치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6가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랜 카드입니다. 랜 카드는 컴퓨터 뒤에 꼽혀 있는 겁니다. 컴퓨터 뒤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랜선을 갖다 꼽는 거죠. 여기다 랜선을 갖다 꼽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 위에는 전송 매체 있죠. 전송 매체. 에? 뭐 유선이라 저기 뭐야. 에? 꼬임선 같은 걸 갖다가 하는 연결하는 그 전송 매체에 연결되어 있죠. 또 허브라는 것은 뭐냐? 허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여러 대의 컴퓨터 한 대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랜카드는 전송 매체에 접속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여러 대의 PC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아까 잠깐 나왔었죠. 라우터란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갖다가 연결할 때 적절한 경로를 갖다 지정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음 서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라우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우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우리 학교 이제 전산실에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랜과 컴퓨터 통신망 랜과 공중 통신망을 갖다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서버 역할을 갖다 합니다. 다음에 리피터입니다. 리피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증폭 장치입니다. 감쇄된 전송 신호를 갖다가 재생한다고 그랬죠. 증폭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꼬임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0m마다 리피터가 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뭐 1에서 한 10km 정도. 그 다음에 광섬유는 보통 한 100km까지. 100km마다 리피터를 달아줘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위한 전송 장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네트워크의 분류입니다. 네트워크의 분류에는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트워크의 분류. 네트워크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통신이냐, 반이중 통신이냐, 전이중 통신이냐. 단방향은 뭐예요? 라디오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으로만 통신하는 겁니다. 반이중은 뭐예요? 무전기 같은 거죠. 오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버하면 자기 말 끝났다는 얘기죠.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이중은 뭐예요? 전화기하고 서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언어 소통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통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근거리 통신망, 랜망이라고 합니다. 랜망. 다음 도시지역 통신망, 맨망이라고 합니다. 맨망. 다음 광역 통신망, 웬망이라고 합니다. 웬망. 이거는 통신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랜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랜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랜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동작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가 한 여러 가지 확대해서 볼까요? 자, 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브로는 폐쇄됐습니다. 와이브로는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줬어요? LTE한테 줬습니다. LTE한테 줬습니다. LTE하고 OG가 있죠. LTE하고 OG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속도가. 그죠? 다음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여러분들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요새는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블루투스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뭐 기계를 잡는다고 그러죠. 이거 잡는데 뭘 갖다 이용해서 잡는 겁니까? 맥, 기계 주소를 갖다 잡는 겁니다. 맥 주소. MAC. 맥 주소를 갖다 이용해서 잡는 겁니다. 다음에는 NFC가 있습니다. NFC. NFC는 약 10cm 정도 가까운 거리 통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페이라든지 이런데 핸드폰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요거랑 유사한 것이 뭐냐면 RFID라는 칩이 있습니다. RFID라는 칩이 있습니다. RFID라는 칩이 있습니다. RFID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쓰일까요? 이거 칩입니다. 그럼 어떤 데 쓰여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데 쓰입니다. 그 RFID 칩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슈퍼의 모든 제품에 전부 다 RFID 칩이 들어가 있으면은 바코드로 제품 가격을 갖다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게이트 잡고 카트 잡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RFID의 활용도가 앞으로 많이 커질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요거는 컴퓨터실에서 이제 실습을 갖다 좀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러니까 그냥 하도록 합시다. 컴퓨터실에서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IP 주소가 나옵니다. IP 주소는 그냥 컴퓨터 주소입니다. 컴퓨터 주소입니다.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컴퓨터 주소로 잡는 겁니다.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의 식별 주소입니다. 그래서 IP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IP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Pv4입니다. IP 0.0.0.0서부터 255점 글씨 진짜 쓰기가 힘들다. 255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몇이에요? 이거 8비트잖아요. 이거 하나가 8비트죠. 4개가 있죠. 그래서 482 32비트 갖고 32비트죠. 32비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IPv4죠. IPv4는 몇 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IP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갖고 이제 뭐 전 세계의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에 IP를 갖다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32 곱하기 4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옵니까? 128비트죠. 128비트를 갖다 사용한 V6, IPv6를 갖다가 지금 개발돼서 사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죠.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 도메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다 그러면 www.naver.com 다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www.daum.ne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인터넷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단어입니다. IP 주소 대신에. 이걸 갖다 우린 도메인 네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을 갖다 그대로 하면은 뭐 다음 서버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밑에 보면은
도메인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메인 서버라는 것이 있어요. 도메인 서버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메인 이름 있죠. www.net을 갖다가 해당 IP로 바꿔주는 컴퓨터입니다. 서버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인간에게 익숙한 www.naver.com 이렇게 쓰잖아요. 요걸 갖다가 해당 IP로 바꿔주는 컴퓨터 서버를 갖다가 도메인 서버라고 합니다. 요것은 도메인 서버 주소를 갖다가 나중에 컴퓨터실에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IP 주소 설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IP 주소를 갖다가 설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IP가. 하나는 DHCP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IP 주소를 갖다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DHCP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가 갖고 인터넷을 갖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자기 IP를 갖다가 누가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다음 자기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사용하죠. 그러면 또 더 어떤 IP, 쉬는 IP를 갖다 갖고 와서 씁니다. 왜 이러냐?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IP를 갖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갖다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IP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IP를 갖다 사설 IP를 갖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설 IP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네트워크 공유인데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중단원 정리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단원 정리하기 봅시다. 중단원 정리하기 봅시다. 자, 제일 먼저 1번 봅시다. 1번 뭘까요? 약 10cm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통신하는 거 NFC입니다. NFC입니다. 쓸까요? NFC가 되겠죠. 2번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두뇌 CPU가 되겠죠. CPU가 되겠습니다. CPU. 3번은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등 정보기기에 주변 장치를 갖다 연결하는 직렬 버스 규격이 하나 USB가 되겠네요. USB가 되겠고 그다음 4번 보자.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가동할 때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부팅이 되겠네요. 부팅. 이 O T ING 다음에 5번에 가로 봅시다. 5번에 가로 보면은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주소 IP가 되겠죠. IP가 되겠고.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6번 롱텀 레볼루션 LT가 되겠네요. LT가 되겠고. 다음에 6번에 새로 봅시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 랜망이라고 그러죠. 랜망, LAN, 랜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7번에 가로 보도록 합시다. 통신망에 연결된 정보기기 모임,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대문자, 소문자 막 섞였어요. 그죠?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휴대폰을 모뎀으로 하는 걸 갖다 테더링이라고 그러죠. 테더링. 여러분들 이거 많이 씁니까? 테더링? 테더링.
이렇게 되겠죠. 9번에 가로 봅시다. 9번 뭐가 되겠어요? 무선 접속 장치 와이파이 되겠네요. 와이파이. 여러분 좋아하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대문자하고 소문자 섞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운영체제와 네트워크입니다. 운영체제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 실습이 필요한 겁니다. 컴퓨터 실습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강의 품질이 변천을 봤을 겁니다. 초기에는 진짜 아날로그적이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